그때까지는 성범죄 변론을 많이 했다. 왈가왈부. 근데 그 판결문들을 입수를 하셔가지고 성범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형사 사건을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세보니까 1000건 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선 전담을 6년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7년 전부터 사선 변호인으로 개업을 했는데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 변론한 게 10건이 안 돼요. 평생 말입니다. 사선으로 한 게. 그러니까 0.1%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을 찾으셔가지고 조수진 성범죄로 해서 2018년, 2021년, 2022년, 뭐 2023년 이렇게 해서 저한테 피고인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언론에 그 사건이 너무 자세하게 판결문이 저는 이거야말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도 사실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유죄를 받아서 가해자를 처벌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진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어딘가에 있고 각각의 이제 대리인이 피해자 대리인과 피고인 대리인이 싸웠는데 피해자도 너무 낱낱이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가해 사건 태권도 관장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그때 걸렸던 성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게 막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후보를 검증하는데. 제가 너무 이번에 언론의 이런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놀랐고 후보자 검증하고 별개로 이게 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이게 정당한지를 그 광풍의 사이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월화 수요일 저녁 9시 뉴스에 KBS에서 20일 날 대형 허위 뉴스가 나와요. 오보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언론에 그 3일 동안 막 나왔던 성범죄 사건 중에서 태권도 관장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11세 아동을 관장이 여러 차례 이제 성폭력했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법정에서 제가 아버지도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온 국민이 이제 와 정말 저렇게 잔인한 변론을 할 수가 있나 해서 엄청난 악성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댓글도 지금 다 캡처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저의 근친을 아버지를 모욕하거나 저를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뭐 찢어버린다 뭐 죽여버린다 등등의 이제 그 질 자체가 후보 검증에서 달라진 거예요. KBS 그 허위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그냥 대국민 지탄 대상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태권도 관장 사건은 저는 어떻게 맡게 됐냐면 2023년에 그 사모님이 물어서 제가 형사를 많이 했고 인권 변호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펑펑 울면서 자기 남편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태권도장을 했는데 2017년, 18년에 이미 폐업을 하셨나 그럴 거예요. 근데 2017년 겨울에 본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2021년에 그 관생이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된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신고를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요한 증거가 진단서였고요. 근데 진단서는 신고할 때 발부받았으니까 2021년이죠. KBS에 보도된 정도만 제가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더 사건 내용을 밝히는 거는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진단서가 뭐냐면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 이 학생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의 오보는 뭐냐면 그 성병이 태권도 관장에게 옮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진단서에는 그게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옮았는지 알 수 없고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라는 진단서를 이제 신고 당시에 발부를 받아서 신고를 당연히 증거를 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A 변호사라고 할게요. A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수사 기록 같은 게 공개가 당연히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은 고소한 내용이 뭔지만 들은 상황에서 구속 실질심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의견서를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진단서에 성병이 있다라는 부분은 태권도 관장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가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3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2차 가해와 변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2차 가해라는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근거 없이 말을 하는 것이고, 변론이라는 것은 이 진단서는 태권도 관장이 강간범이라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에 의한 근친 그런 강간의 증거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문 또는 피고인 가족이 저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적어내신 거죠. 근데 법원에서 볼 때 태권도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2번이나 구속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관장과 그 처가 다 성병 검사를 받았어요. 억울하다면서. 근데 그 성병 바이러스가 안 나온 거예요. 걸렸었으면 이 사람한테도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1심을 받게 됐죠. 그때 변호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 실패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 변경하죠. 그래서 1심이 이제 B 변호사님이 선임이 됐어요. 그 변호사님은 이제 성범죄 전문이시고 검사 출신이시고, 제가 그 기록을 볼 때도 진짜 이게 무죄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진심으로. 누구라도 이제 저는 변호인이면 이 사건에서 기록을 보면, 물론 피해자 변호사님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2심에서 법정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 사건이 유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진실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짜 겪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심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셨지만 유죄가 난 겁니다. 징역 10월이 났어요.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쭉 일관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쭉 피해를 당했다라는 점이 일관됐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 나오는 무슨 작화증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 이런, 그게 1심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변론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1심 변호사님이 쓰신 걸 보면 작화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작화증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이가 그 당시에 어렸고, 그리고 이제 진술이 여러 번 변경이 된 사건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차례 진술이 이제 번복이 여러 부분에서 돼서 그런 부분에 심리 검사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셨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유죄가 났어요. 그 상황에서 유죄가 난 선고 날에 그 관장이 유죄라는 선고를 들으니까 품속에 있던 독약을 꺼내서 마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그리고 구치소에 다행히 이제 살아나서 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에서 사모님이 항소심을 맡을 변호사를 찾다가 자기들은 이제 너무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2심 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장님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유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편지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오명을 쓰니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 제가 2심을 수행하는 내내 심리적으로 이분을 달래는 데 힘들었어요. 아이들 있지 않으시냐. 지금 자꾸 죽는다고 하지 마라. 우리 이게 증거대로 하면은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죽는다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진행했던 사건인데 2심이 됐어요. 저는 주로 뭘 주장했냐면 그 진단서를 분석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 진단서가 만약에 이 태권도 관장이 범인이다라는 증거로 쓰이려면 1단계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과해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성병은 제3자에 의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 주장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아동을 비난하거나 뭐 아동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없고요. 아버지 가해란 단어를 쓰거나 말을 공판에서 구두로 변론하거나 그 서면을 제 서면에 인용한 적도 없고, 제가 쓴 서면에도 아무런 아버지란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있어야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사실 필요하다면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변론이 아니니까 변론하지 않았고, 뭐 작화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력이 있다든가 위력이 아니라든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주장했던 거 하나는 진단서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 또 하나는 그 메달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2심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그러니까 메달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의 말의 신빙성 부분에서. 근데 아동이 기억하는 것과 다른 장소에서 메달을 받는 걸 봤다라는 관색을 그때쯤에 찾아낸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서 메달을 어디서 받았냐, 이게 주로 쟁점이었어요. 받은 장소가 뭐냐. 거기서 그 관생이 받은 장소를 그 피해자의 기억과 다르게 이제 진술을 증언을 하자 재판부에서 피해자를 그럼 다시 불러서 확인해보자 해서 다시 나온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피해자가 나온 경위 자체를 가지고 저를 또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불러냈다는 거죠. 1심에서 벌써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 KBS 보도를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지금 이게 KBS 영상으로도 나왔지만은 이제 글로도, 영상을 풀이한 글로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놀란 게 그 신진희 변호사님, 그 당시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따면서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예요. 제3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되어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인터뷰를 땄는데, 여기에 조수진 변호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앞에 앵커의 멘트가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할 때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해서 감염된 사건에서 감염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장에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근거 없이 너네 아버지가 가해자 아니야? 라고 이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변론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한 사실도 없고 변론한 사실도 없고, 그 전체 변론에서 아버지 가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딱 그 수사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건 악마의 편집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고조된 상황에서 9시 뉴스에서 내보내니까, 영상으로까지 내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갖 언론이나 여론이나 국민 여론이 일파만파 악화가 단지 하루 만에 9시, 제가 그 전날 9시에 이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밤 한 10시, 11시에 사퇴 결심을 하고 글을 써서 12시에 올렸거든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너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저는 지금 정정을 여러 곳에서 이미 정정 보도를 감사하게도 내주시고 있고 계속해서 정정 요청을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양의 보도가 났는데, 지금 공중파에서 이 보도를, 정정을 보도해 주신, 저의 반박을 보도해 주신 데는 MBC밖에 없고요. 다른 데는 그냥 약간 단신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제가 이 허위 보도를 나중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뭘 처벌을 시킨들 이제 제 개인적인 명예를 어떻게 회복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로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참담하고 갑갑하고 아직도 충격에서 좀 못 벗어난 상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여론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수준이? 왜냐면 KBS도 저한테 확인한 것도 없고, 저랑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언론이, 제가 그때 이거를 묵묵부답을 하려고, 왜냐면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적절한 때 해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끼리 계속 KBS에 의하면, KBS에 의하면,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겨레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이러면서 이제 돌려 쓴 거죠. 근데 제가 매일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정합니다라고 정정보도 내주신 데가 뉴시스, 이투데이 해가지고 5군데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반박문을 실은 데가 또 한 7, 8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KBS나 한겨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중이지만 정정 작업에 나섰던 이유가 논평들을 쓰시더라고요, 진보 언론에서. 조수진을 다시 기억하며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였느냐.
민병총장까지 한 사람이 성인지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이 성범죄 변론을 2차 가해를 하고 패륜 변론을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라. 근데 이거는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지금 학업연수원 때부터 이제 제가 여성단체에 성폭력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상담을 다녔어요. 25살 때부터. 그게 22년이 됐고, 민변에서 민생경제운동을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19년 동안을 이제 저의 돈을 버는 생활 외에는 공적인 부분을 쿼터를 두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왔고, 저는 제 변론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이제 윤리를 지키면서 변호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오보가 난 것은 정정을 받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여러 식자들과 언론들이 계속해서 패륜 막장 변론, 조수진 문제, 조수진 사태, 인간이 되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인생 전체를 부인당하는 거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저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 대중에게 그러한 것이 확산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듣도 보도 못한 성적인 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찢어버린다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까지 엮어서 너가 그런 변론을 한 거는 너와 아버지가 어떻고 저쩌고, 이거를 저희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댓글들을 쓰신 분들을 제가 댓글을 내리게 하고 처벌받게 하려면 아버지 가해라는 이 허위 뉴스가 허위라는 걸 밝혀야, 물론 사실적 명예훼손죄도 있지만 밝혀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변호인 선임을 했고요. 이걸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저는 사실 언론분들하고 소송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물론 저한테 취재를 안 하시고 보도하신 거는 너무 잘못됐죠. 잘못됐고, 사실 그 블로그 강간통령 활용했다는 것도 글만 읽어보셨어도 반론이 그냥 여론의 장에서 없어질 뉴스였는데, 그랬다더라 하니까 그랬나 보다 계속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가해 부분도 그래요. 저한테 확인하셨으면 제가 그런 걸 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확인 드렸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좀 이제 하신 언론사들한테 알아서 스스로 정정 보도를 내달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고, 이게 내용 정정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명 작업을 하는 걸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정정 보도가 유의미하게 나지 않으면 몇몇 언론사는 결국에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무위키니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제가 이런 2차 가해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인터넷에 이미 글들이 막 형성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결국에는 이런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지만 조수진 변호사는 무슨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이게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언론 대응 부분은 아마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1심도 아직 제가 아직 소송조차도 안 낸 상태니까 언론중재위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법적인 강제적인 조치는 이제 언론사 스스로 정정 보도를 좀 하시게끔 요청드린 뒤에 할 계획입니다. 네.